제가 자신있게 십자 MS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가진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같이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0개의 종목이 있다면 100개, 200개밖에 상승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올라갈 만한 종목, 상승률이 큰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따로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밥그릇을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설프게 종목이 앞에서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떨어지는 중간에 이 눌림 매매를 한다라고 쳤을 때 이게 떨어지면은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하염없이 이런 식으로 밀리는 순간들이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종목, 다음에 상승할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어렵죠. 기준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면요. 그거를 이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좋은 종목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단타 매매 말고 이 5일 이상 보는 이 단기 스윙에 대한 매매 방법을 1부, 2부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영상은 이제 3부 영상인데 총 제가 알고 있는 기준 중에서 제가 실제로 종목을 찾는 기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번 영상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해놓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3분 만에 테마주 가장 강한 종목 찾는 방법 해서 1편이고요. 아마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고가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될 텐데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글을 이렇게 막 써놓은 내용이었고 이 주식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특히 요즘 개인들이 좋아하고 많이 매매를 하는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종목의 조건은 첫 번째로 전 국민이 아는 이슈, 누구나 들어도 예를 들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처럼 전 국민이 아는 이슈로 엮인 종목이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상한가를 간 종목이어야 합니다. 큰 틀에선 다른 조건들이 많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두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맞아야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작성했던 게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던 진단키트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게 글을 쓸 때 2월 8일이라서 좀 시기가 안 맞긴 하지만 진단키트주가 이렇게 관심 종목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장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남제약이 대장주일지 SD바이오센서 아니면 휴마시스, 녹십자 MS가 대장주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적어놓기로는 여기 경남제약이랑 휴마시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경남제약이 2월 7일 날에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날에 2월 8일에도 점 상한가를 간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상한가가 두 번이 나왔죠. 두 번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 시장에서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휴마시스인데요. 휴마시스도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나서 상한가 다음 날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의 기준 세 가지는 대장주는 이제 상한가 또는 20% 상승한 종목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상한가를 간 종목을 좋아합니다. 테마가 만약 강하다고 하면은 무조건 한 종목 정도는 상한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두 번째는 상한가 간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상한가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날에도 거래가 이제 이 점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거래대금이 이 상한가를 갔던 거래대금보다 그 다음 날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더 많이 터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상한가를 갔던 날에는 이제 160억이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 날에 360억, 한 2배 이상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 터졌는가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한가 종가를 깨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의 기준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 상한가를 갔던 날에 종가라고 하면은 4,110원인데 이 4,110원을 깨지 않고 종가가 여기 위에서 마감을 했던 그런 모습 아니면은 이제 비교하기 좋게 휴마시스 같이 상한가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상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에도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 상한가의 종가를 다음 날에 훼손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저는 대장주의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휴마시스는 빠지지만 그럼에도 이 돈이 터졌던 거를 확인하고 매수를 할 생각인데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5부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기준을 보면은 이제 상한가 매매하는 종목은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는 변동성이 큰 종목인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할 때 그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에 뭐 10% 15%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 종목들을 상승을 하기 전에 미리 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력이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사면은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당일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그 테마의 대장주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한가를 간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증가를 합니다. 만약 신약 개발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날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게 또 4시에
새로운 뉴스가 발표가 9시 뉴스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날 상한가를 갔더라도 상한가 다음날에도 무조건 이 종목을 사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전날부터 이 재료는 점 상한가 한 3연상 4연상 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 사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수를 하려는 물량이 많아지는데, 반대로 이제 주가가 전날에도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날에도 뭐 10% 20%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는 벌써 바닥 대비해서 주가가 50% 이상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는 이유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과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슈마시스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대금이 상한가 다음날보다 더 많이 터지는 봉이 나와야 대장의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한가를 간 날 종가를 깨지 않습니다. 이 슈마시스 얘기를 한 건데요. 28,400원이 상한가 종가였는데 이 종가를 깨지 않고 다음날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력이 상한가 위에서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가격이라는 뜻은 세력의 돈이 투입이 돼서 특정 구간을 지지받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슈마시스의 새로운 가격은 29,600원. 왜냐면은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에 나온 이 거래량 터진 봉의 저가가 29,600원이기 때문에 이 29,600원부터 그 위에서는 새로운 가격의 시작이, 최소한 29,600원에는 세력의 돈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은 주가가 떨어지려 하면은 세력이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 특정한 이런 가격대에서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목을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매매한 종목들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너토크를 제가 이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냐, 일단 이 종목이 관심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관심 종목이었냐면은 이때 1월 26일 날에 상한가를 간 날부터 저는 관심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가 1월 26일 날 260억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날 봉 종가가 일단 첫 번째로 상한가 다음날에 이 거래대금이 상한가 날보다 더 많이 터진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준이,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첫 번째 기준, 일단 상한가를 간 게 첫 번째 기준이고, 이제 상한가 다음날에 거래대금, 상한가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게 기준 두 번째였고, 그다음 세 번째 기준이 이 상한가 종가보다 높이 올라간 종목을 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일단 이 모습이 나왔을 때부터 얘가 이제 강한 종목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 관심 종목입니다. 이때 1월 26일 날에 보시면은 에너토크랑 보성파워텍이 이제 테마에 원전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1월 26일 날이 언제였냐면은 이때인데요. 보성파워텍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1월 26일 날에는. 하지만 에너토크는 1월 26일 날 상한가를 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이런 누가 봐도 보성파워텍보다 에너토크가 강했던 그런 종목이구나, 테마에서는 얘가 대장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거를 확인해주는 모습이 이 상한가 다음날 거래대금이 터지는 이런 모습에서 그다음에 종가까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얘를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죠. 저 이런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잘 안 합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순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무튼 오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녹십자 MS입니다. 녹십자 MS, 이때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상한가가 이 상한가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종가가 이 상한가 종가보다 높이 있는 이런 봉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일단 강한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한 뒤에 이제 올라갈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오토엔처럼, 이거는 신규 상장이라 좀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상한가를 간 다음에 이제 다음 날에는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 음봉으로서 이 거래대금이 터지는 이런 모습에서 좀 응용의 개념으로서 이 종목을 얘가 종목이 세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 확인을 한 뒤에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한 뒤에 얘는 이제 저만의 기준인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면 정리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 내가 이 종목이, 그리고 이 테마의 대장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종목이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이렇게 계속 밀리는 그런 종목들도 존재할 겁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강한 종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는 손절을 하게 될 건데,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에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뭔가 이 모습이 나오기 위해 세력이 돈을 썼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그냥 크게 거래대금 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면은
한 번 정도는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종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가장 좋은 종목 선정 방법 3-1부였고요. 블로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주소는 댓글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3-2부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종목 이슈 확인하고 강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 다음에 매수 매도 이런 손절하는 방법이랑 쭉 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